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재성님 무료 강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멋쟁이 사람처럼의 매니저 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무료 세미나의 운영 그리고 질문 같은 것들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모두 이렇게 늦은 시간에서 참석해 주셔서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어디서 듣고 계신지 채팅으로 본인이 살고 계신 도시 한번 해주실까요? 부끄러우신가 본데요.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군요.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다들 제가 사전에 받았던 바로는 뭐 기획하는 법이 궁금하다, 전략을 세우는 법이 너무 궁금하다, 판교에서 정주님이 듣고 계시는분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AI를 좀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전반적인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마지막에서는 이제 재성님께 직접 Q&A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진행하시는지는 다들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충남, 아산, 역삼 멀리서 뵙고 계셔주시네요. 재성님을 간단하게 모르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를 나와서 세계 1위 전략 컨설팅 펌인 맥킨지에서 문제 해결력 공식을 이제 체득을 하시고 아시아 최대 강구회인 제일기획에서 설득의 공식을 체득하신 분입니다. 이후에는 카카오의 첫 CEO 스태프로 영입되셔서 검사 전략 AI 파트너십을 이끄셨고 지금은 AI 전략 컨설팅 회사 제이커브 파트너스를 직접 경영하고 계십니다. 책도 9권 쓰시고 삼성전자, SK, LG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대기업에 초빙되는 되게 비싼 몸이신데 저희가 오늘은 무료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고 멋쟁이 사람처럼과 함께 강의를 만들게 돼서 오늘 무료 세미나에서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재성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오늘 진짜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열정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한 75분에서 80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Q&A를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민수 매니저님께서 저를 너무 멋있게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약간 민망하긴 한데 저도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단 맥킨지라는 곳에서 컨설턴트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제일기획에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전략 쪽을 업무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이제 다른 회사를 다녔던 커리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카카오 전략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제이커브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책들도 조금 썼는데 퍼펙트 프레젠테이션 3, 퍼펙트 슬라이드 클리닉 그리고 뭐 왜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은 자기계발서도 집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생각해 볼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도 학생도 계실 테지만 대부분 직장인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장인이면 너무 당연하게도 일을 하시겠죠. 일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일을 한다. 하기 싫은 거 한다. 돈 벌려고 한다. 뭐 물론 이런 마음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일을 한다거나 업무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때의 일 혹은 업무가 가만히 놔두는데도 저절로 되는 때는 없을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일이라는 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진행이 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표현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특히 맥킨지에서는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일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단순히 어려운 점을 없애거나 이슈를 없애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소극적 의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을 다니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이 달라지고 경쟁자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목표하는 바가 있을 거고 회사에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할 거잖아요. 그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장애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 이걸 일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한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동의가 되실까요? 우리가 일을 한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담입니다만 일하기 싫어 이럴 때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좀 가스라이팅을 하면 내가 뭔가 해결사가 된 것 같고 좀 일하는 자부심도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면 좋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오늘 세미나에서 알아볼 내용 그리고 이 강의 그리고 전체 강의 이건 전부 다 이를 문제 해결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석학들, 유력 경영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 CEO 뭐 AWS라든가 이런 곳들, 팔란티어 이런 곳에서도 AI 시대에 인간이 가장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바로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력을 꼽고 있는데요. 이게 언뜻 이걸 생각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왜?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젠슨 황이 왜 사람들이 AI를 쓰면서 멍청해진다라고 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젠슨 황 같은 경우는 AI를 손발로 쓰지 머리는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간단히 답을 했는데요. 자, 왜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이 중요한지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전체적인 강의에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도 몇 개의 프롬프트 예시가 나올 건데 그 프롬프트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프롬프트를 잘 쓰려면 결국에는 맨 처음에는 내가 써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사람만이 아까 젠슨 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AI를 제대로 된 똑똑한 조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스스로 사고할 수 없이 이렇게 쓰면 AI 정말 안 된다라고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AI에게 생각을 대신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 기획서 만들어줘, 이거 보고서 작성해줘, 이렇게 AI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생각의 외주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거리를 AI한테 맡기는 외주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가치 없는 사람이 되겠죠. 게다가 AI의 결과물을 가장 이렇게 쓰면 안 되는 형태가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하고 그러면 AI가 구조상으로 절대 없어질 수 없는 AI 환각, 이 환각도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어느 회사가 고용하고 비싼 월급을 주겠습니까? 그런 회사는 세상에 없고 저도 그런 직원은 뽑을 생각이 없으니까 다른 직장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서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문제 해결력을 갖춘다는 게 AI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고개가 좀 끄덕여지시나요? 문제 해결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내가 도태되거나 AI한테 대체되거나 혹은 다른 타인에게 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지녀서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함입니다. 아마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명언을 했지만 가장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을 것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커머스잖아요. 그러니까 커머스 고객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런 니즈가 뭘까? 그것에 집중해서 아마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고객도 물건 배송이 혹시 나 이제 하루 만에 받기 싫어요. 일주일 있다 받고 싶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여기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리고 이제 나 돈 충분히 있으니까 좋은 물건 비싸게 사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본질, 그러니까 이커머스의 본질에 집중해서 아마존이라는 세계 최대의 상거래 업체를 만든 제프 베조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미나와 전체 강의에서 관통하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요즘 기믹, 그러니까 요령, 수법 혹은 꿀팁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짧은 소셜미디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본질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런 기믹도 더 잘 쓸 수 있다라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단순히 본질만을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제 강의의 절반은 본질이라면 절반은 거의 AI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업무에 사실상 필수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저도 일하는 데 있어서 3개의 AI를 전부 다 유료로 구독하고 있어서 구독료가 꽤 나가는데, 이런 생성형 AI 여기 계신 분도 아마 다 쓰고 계실 거고 실제 업무에도 쓰실 겁니다. 근데 아직 어떻게 일에 적용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업무의 필수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AI 시대의 승리자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강의와 오늘 세미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온라인 세미나 맥킨지처럼 생각하고 AI로 실행하다를 멋쟁이 사자처럼과 진행하게 된 김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꽤 많습니다. 이거 되게 제가 주제를 많이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약간 말소리가 빨라지고 있다면 많은 걸 알려주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섹션을. 첫 번째는 문제 해결 사고법.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고 실제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미씨,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AI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학습과 분석만큼 중요한 게 딜리버리라고 항상 다른 데다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구두보고 혹은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될 텐데, 그 보고서를 어떻게 해야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스토리라인을 작성하고, 오늘은 조금 짧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슬라이드를 만든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제 전체 강의를 소개해 드린 다음 Q&A,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만을 위한 특별 할인이 맨 끝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문제 구조화입니다. 이슈, 문제, 근인의 이해를 통한 이슈 브레이크다운이랑 루트 커즈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요 이슈 브레이크다운이랑 루트 커즈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단어를 정확히 안다는 건 그 단어를 정의할 줄 안다는 거고, 그 정의할 줄 안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이슈, 루트 커즈, 그리고 브레이크다운은 뭔지, 애널리시스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프로블럼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잘 알고 실행을 해야, 야, 너 배고파? 배고프면 밥 먹어 같은 겉핥기 솔루션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 몇 분은 배고프면 밥 먹으라고 한 게 왜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것도 왜 잘못된 건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슈 브레이크다운과 루트 커즈 애널리시스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계십니까? 아마 민수 매니저님은 제 강의를 미리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나 정확히 아나? 약간 자신감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정의, 그러니까 definition을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정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슈 브레이크다운이랑 루트 커즈 애널리시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나와 있었던 세 가지 단어에 먼저 주목을 해볼게요. 이슈, 그리고 프로블럼, 문제, 그리고 근인, 루트 커즈가 있는데요. 일단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 같은 이슈와 문제부터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둘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복잡하고 심각한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슈와 프로블럼이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프로블럼, 문제가 이슈보다 복합적이고 더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슈는 그때그때 표면상 드러나게 되고요. 이 그때그때 표면상 드러난 일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프로블럼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됐었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기업들이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들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맨날 지각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려고 갔어요. 근데 자리가 없어. 맨날 자리를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이제 지시를 했더니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줄도 안 맞아, 오탈자에 이 출처는 어딘지 잘 알지도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고서도 실수를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입분들, 주니어분들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데드라인 미준수. 데드라인 미준수를 내가 계속 일감을 가지고 있다가 거의 끝날 무렵에 보통 레스트 미닛이라고 하는데 저 아직 못했는데요. 이거 아직 조사가 덜 됐는데요. 폭탄 터트린다고 하죠. 이러한 일들은 이슈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겠죠. 저성과자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잘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정직이거나 아니면 월급이 깎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어렵겠지만 미국같이 해고가 좀 자유롭다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 이슈는 그때그때 표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러고 모면을 했겠죠. 근데 딱 정직, 감봉, 해고, 그리고 저성과자 평가 이런 것들이 딱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 어떡하지? 회사 잘릴 것 같은데 이러한 프로블럼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슈가 모여서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단어가 더 남아 있었죠. 바로 루트 커즈, 근본 원인, 근인은 뭘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성과자 근인 뭡니까? 바로 attitude,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지각 계속하는 거는 자기가 더 노력하면 충분히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고, 자주 자리 비우는 것도 의지를 가지고 일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보고서 실수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는데도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심한 실수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저성과자는 사실상 애티튜드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슈와 루트 커즈 그리고 프로블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계실 텐데요. 이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도식화를 해볼게요. 이슈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러한 이슈들은 어떤 루트 커즈 때문에 하나의 이슈가 발생하거나 원투원 래핑이 되거나 아니면 두 개나 세 개 이런 식으로 루트 커즈가 같아서 이슈들이 발생하는 이러한 형태로 도식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으로 묶어 놓은 것, 그게 바로 문제, 프로블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일은 이렇게까지 간단하지는 않고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어떤 회사가 굴러가고 있다면 대부분의 상황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작은 단위의 프로블럼들이 보통의 팀이나 파트 정도에서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것들이 다 모여서
회사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 혹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니어이시라면 작은 프로블럼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니어이시라면 그거보다 더 큰 프로블럼을 다루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실제 업무와 회사는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나 잘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보는 정의와 구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배경은 맥킨지 7스텝이라는 문제를 정의해서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프로세스로 담은 건데요. 실제 강의에서는 오늘은 시간상 아쉽게도 이걸 다 다루진 못하지만 실제 강의에서는 저 맥킨지 7스텝이 뭐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다루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비즈니스적으로 짧은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장 매출이 자꾸 떨어집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전략 컨설턴트인데 누군가가 이런 프로젝트를 의뢰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서 문제가 뭔지부터 일단 알아야겠죠? 문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바로 공연장 매출 하락이 문제, 프로블럼이 되겠죠. 이걸 제가 도식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시적으로 도식화를 해보면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문화비를 점점 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자가 출연을 했는데 물론 경쟁자가 출연을 하는 게 우리가 동종업계의 경쟁자가 있을 수가 있지만 생각해보면 에이 그 뮤지컬 보러 가느니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자. 에이 영화관 가느니 그냥 유튜브나 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종 경쟁자라고 하고 이쪽의 유저가 편중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 경기 침체라는 루트커즈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으로 가보면 또 다른 이슈는 우리가 만든 앱이 있는데 공연장용 앱이 있는데 앱이 속된 말로 너무 별로입니다. 그래서 결제 수단도 막 예를 들어서 무통장 입금만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쓰실 거잖아요. 요즘은 카드 결제도 불편해서 전부 다 간편 결제 아니면은 잘 결제도 안 하는데 근데 만약에 무통장 입금만 한다? 그러면 귀찮아도 거기서 중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정보 같은 것들을 제깍제깍 올려놓지 않으면 그 앱은 사실상 이용 가치가 없을 겁니다. 또는 우리 어떤 곳에 회원 가입하면 보통 뭐 1,000원 혹은 3,000원 혹은 몇 퍼센트 할인 쿠폰 다들 주잖아요. 그런 할인 프로모션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루트커즈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공연장 가서 앞에서 오프라인으로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걸 PC로 예매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다가 요즘은 대부분 다 앱으로 결제해서 예매 끝내고 가게 되죠. 이건 바로 사용자가 티켓팅을 하는 행태가 완전히 변화했는데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와 어떤 루트커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배고파? 배고프면 밥 먹어. 가. 왜 잘못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배고프다라는 문제도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밥 사 먹을 돈이 없다고 해볼게요. 근데 배고파라고 했는데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말은 사 먹을 돈을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든 밥을 사주든 해야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일하시다 보면 굉장히 바쁘실 때가 많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동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밥 사 먹을 시간이 없어요. 뭐 CU보가 1시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12시 어떻게 편안하게 밥 먹으러 나가겠습니까? 그럴 때 동료나 다른 뭐 후배 사원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미안한데 혹시 나 샐러드나 혹시 뭐 샌드위치 이런 거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 다들 하셨죠? 밥 사 먹을 시간이 없을 때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파는 곳에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쳤어요. 걷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갈 수 없다면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건 조금 어려울 거고 그냥 앱으로 시켜서 배달을 시켜 먹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프다라는 문제도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슈를 브레이크다운 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조화하는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문제를 먼저 정의하시고요. 이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이슈 단위로 분해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슈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슈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면 우리가 임팩트, 비즈니스적 임팩트가 더 클지 따져보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이슈, 문제, 근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슈 브레이크다운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슈 브레이크다운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이 덜 되어 계신 분들은 구조화하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화를 할 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자 구조화의 재료, 바로 이번 주제는 미스의 이해와 AI 활용입니다. 이후 영상은 김재성의 문제 해결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자분들께 제공됩니다. 골드 멤버십 회원님들은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본문글 및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